지역의 골목은 좁습니다. 집과 집 사이로 바다 냄새가 스며들고 오래된 벽돌 담장 너머로는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지요. 그런데 그 골목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집만큼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윤지영의 집이었어요. 지영은 28살입니다. 아직도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 7시 주방에서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지영은 방문 앞에서 멈춥니다. 귀를 기울이지요. 아버지 윤상도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어머니 혼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영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어요. 지영아,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지영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숨을 참았어요.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가는 게 나을까요? 어릴 적부터 지영은 이 계산을 매일 했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벌써 출근 준비 다 했다던데. 아버지의 말에는 늘 다른 집이 등장합니다. 옆집 딸은 공무원이 됐고 아랫집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지영은 그 말들을 들으며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둡고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따 일찍 나가야 해서. 지영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계란을 굽고 있었고요. 지영이 들어서자 어머니가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괜찮다는 듯한 혹은 조심하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일찍 나간다고 일을 잘하나? 내가 뭘 그렇게 바쁘게 사냐?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합니다. 지영은 식탁 끝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이 집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 이어집니다. 지영의 대답 하나하나가 채점을 받는 것처럼요.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프로젝트? 그런 걸로 밤늦게까지 있으면 뭐하냐. 여자가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좋아 보인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더 길어질 테니까요. 어머니가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아 앞에 놓아줬어요. 지영은 고맙다는 말 대신 눈으로만 인사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감사 인사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했거든요. 너무 밝으면 건방지다는 말을 들었고 너무 작으면 성의가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지영이 이 집에서 자란 시간은 28해입니다. 그 시간 동안 지영은 자기 목소리를 점점 잃어갔어요.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 앞에서 웃기도 하고 손을 들어 발표도 했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웃음을 멈추고 발걸음을 줄이고 숨소리까지 줄였지요. 방문 좀 열어놔. 집은 가족끼리 숨김없이 지내야 하는 거야. 아버지의 그 말은 지영이 중학생 때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지영은 방문을 닫는 게 편했어요. 그래야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으면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와 혼을 냈어요. 왜 문 닫고 있어? 뭐 숨기는 거 있냐? 숨기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 이 집에서는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영의 방은 작았어요.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 오래된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좁아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벽지는 색이 발해 있었지요. 지영은 그 방에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웃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지영은 가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답을 찾기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어느 주말 오후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였어요. 주인공이 집을 나와 혼자 사는 장면이 나왔지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주인공은 행복해 보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런 거 보고 있으면 현실감 없어진다. 아버지가 지나가다 말했어요. 지영은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드라마 속 행복이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지영은 회사에서도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이 점심 메뉴를 의논할 때도 회식 장소를 정할 때도 지영은 늘 다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의견을 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적부터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지영 씨는 정말 순하네요. 동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순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영은 퇴근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버스는 불을 켜고 달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지영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기 싫다. 지영은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지영의 가슴 한가운데를 울렸어요. 집에 가기 싫다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집은 편안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하지만 지영에게 집은 긴장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을 참아야 하는 곳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왔냐? 어디 들렀어?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돈 아깝게. 집에 와서 마시면 되지.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비가 새서 생긴 얼룩이었지요. 지영은 그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나도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했지요. 아버지는 늘 말했거든요. 딸이 혼자 나가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결혼하기 전까진 집에 있어야지. 그 말은 지영을 묶어두는 또 하나의 사슬이었어요. 지영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안전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작아지면 언젠가는 자기 자신마저 사라질 거라는 걸요. 복도에서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숨을 죽였어요. 발걸음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지영의 방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오래 통할지 지영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에게 출근길 버스는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영도에서 서면까지 가는 40분 동안 창밖으로 남항대교가 지나가고 바다가 멀어질 때면 지영은 이어폰을 꽂았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지요. 하지만 서면에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무거움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숨 쉬는 게 다행이라니. 지영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보다 회사가 편하다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하지만 지영에게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출판사 편집부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6개가 나란히 붙어 있고 창가에는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곳에서 원고를 읽었어요. 작가들이 쓴 문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색한 부분을 다듬고 더 나은 표현을 찾아내는 일이었지요. 지영은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원고 속에는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말하지 못한 감정들, 표현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문장으로 남아 있었어요. 지영은 그걸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위로받았습니다. 자기만 말을 잃고 사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영아, 커피 마실래? 미나가 책상 옆으로 다가왔어요. 미나는 지영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나이는 지영보다 2살 많았고 성격은 밝고 솔직했어요. 지영은 미나를 좋아했습니다. 미나는 지영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거든요. 응, 고마워. 둘은 회사 근처 카페로 갔어요. 점심시간이라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영은 따뜻한 카페라테를 주문했어요. 자리에 앉아 미나가 지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너 어제 또 힘들었지? 미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지영은 빨대를 입에 물고 잠시 멈췄습니다. 알아보네. 안 알아볼 수가 없지. 너는 티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표정이 다 말하거든. 지영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감추려고 애쓰는데도 들키는 거였어요. 미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더 깊게 파고들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힘들면 말해. 내가 뭐 해줄 순 없어도 듣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이 힘들다는 말은 너무 막연했고 아버지가 무섭다는 말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지영은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미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말에 본 영화 이야기, 동생이랑 싸운 이야기, 요즘 빠진 드라마 이야기. 지영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미나 덕분에 잠시나마 평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반대의 감정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핸드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지영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는 아닐까, 빨리 오라는 전화는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실제로는 광고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지영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지요. 불안은 실체가 없어도 몸을 지배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면서 지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지요. 왜 인사도 없이 들어와? 지영은 멈춰 섰어요. 방금 인사를 했는데요. 아버지는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목소리가 작아서 인사로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죄송해요. 다녀왔습니다. 지영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지영을 봤습니다. 어디 다녀왔나? 회사요. 회사만? 네. 요즘 자주 늦는 것 같은데. 지영은 시계를 봤어요. 7시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은 반항으로 들렸거든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싶었지만 닫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방문 좀 열어놔. 집은 가족끼리 숨김없이 지내야 하는 거야. 지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건너편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저녁 준비를 하는 것 같았지요. 지영은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도 이럴까? 아니면 우리 집만 이럴까?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고등어 한 마리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지영은 밥을 먹으며 아버지의 기분을 살폈어요. 숟가락을 들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조심스러웠지요. 지영아. 형이 말을 걸었어요. 지영의 오빠 윤상현은 31살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살다가 몇 달 전에 이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영과 형은 어릴 적엔 가까웠지만 커가면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응? 너 요즘 살 빠졌더라. 형의 말에 어머니가 지영을 봤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어요. 별일 아냐. 별일 아니면 그게 더 문제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잘 먹어. 잘 먹는데 살이 빠지나? 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비난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다니잖아. 여자가 너무 마르면 안 좋아 보여. 지영은 숟가락을 놓았어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말라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내가 모르잖아. 지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지요. 식사를 마치고 지영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그릇을 닦으며 지영은 작게 물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보여?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어요. SNS를 스크롤하다가 미나가 올린 사진을 봤습니다. 미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지영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재밌었겠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천장의 얼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은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형 말대로 얼굴이 좀 야위었더군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영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심을 했어요. 오늘은 미나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말이에요. 그게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침묵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지영은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영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하늘 끝자락에는 희미하게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영은 원고 마감 때문에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지요. 지영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집의 분위기는 나빠졌거든요. 버스 안에서 지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마감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응, 조심해서 와.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이 실제로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요.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집 앞 골목에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관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 불도 환하게 켜져 있었지요. 지영은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목소리를 또렷하게 냈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지영은 신발을 벗으며 안을 살폈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요. 또 늦었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지영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죄송해요. 마감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마감? 매일 마감이냐? 회사 다닌다고 집안일 다 면제인 줄 아나? 지영은 멈춰 섰어요. 집안일이요? 오늘 아침에 설거지도 했고 어제는 빨래도 개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할게요가 아니라 해야지. 너는 항상 변명만 늘어놓는다. 지영의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졌습니다. 그 자세는 이미 수십 년간 몸에 배어 있었어요. 등은 구부러지고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무게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지영아, 밥 먹어. 따뜻하게 데워놨어. 괜찮아요, 엄마.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프긴. 얼른 먹어. 지영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데운 밥과 국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영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 TV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지영은 알고 있었어요. 밥을 절반쯤 먹고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싶었지만 닫지 못했어요. 대신 살짝 열어둔 채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데도 숨이 차는 것 같았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이었어요. 지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응, 오빠. 너 요즘 괜찮나? 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지영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글쎄. 아빠가 또 그랬어?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형은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힘들면 우리 집 와. 빈 방 비어 있어. 지영은 멈칫했어요. 형의 집이요? 형은 이혼하고 혼자 작은 투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거기 가본 적이 없었어요. 오빠 집에? 응. 당분간이라도 좋으니까. 너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형의 말에 지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요.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오빠는 괜찮아? 나야 괜찮지. 내가 괜찮은 게 중요하지.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내가 무너지기 전에 결정해야 해. 전화를 끊고 지영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형의 집으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도망가는 걸까요? 아니면 선택하는 걸까요? 내가 떠나면 엄마는 어떡하지? 지영은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늘 조용히 견뎌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면서도 지영을 지키려 애썼어요. 지영이 떠나면 어머니는 더 외로워질 거였어요. 아빠는 더 화내겠지. 아버지의 화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했고 큰 일에는 며칠씩 침묵했어요. 지영이 집을 나간다면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빠도 부담스러울 텐데. 형은 이혼의 상처를 겪고 있었어요. 혼자 살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중이었지요. 거기에 동생까지 얹혀 산다면 형도 힘들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으면 자신이 사라질 거라는 걸요.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거였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엔 수십 개의 문이 떠다녔어요. 열어야 할 문, 닫아야 할 문, 부수고 나가야 할 문. 지영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걸까? 그 문장을 쓰고 나자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 그 문장이 지영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확인한 거였어요. 지영은 살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주방으로 가니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 옆에 섰어요. 엄마 도와줄까? 아니야, 너 씻고 나와. 엄마. 응? 지영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이 필요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맛있겠다. 어머니는 지영을 잠깐 봤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회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영은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할 말이 있어. 미나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12시에 보자. 지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남항대교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지영은 생각했어요. 조금씩이라도 말해보자. 미나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게 첫걸음이 될 거였어요. 작은 첫걸음이지만 분명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영과 미나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어요. 순두부찌개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지요. 무슨 일 있어?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은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 집 나가려고. 미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움보다 걱정이 먼저 얼굴에 나타났지요.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는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지영은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야기, 집의 분위기, 형의 제안까지. 미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힘들었겠다. 미나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응, 힘들었어. 언제 나갈 거야? 아직 모르겠어. 준비도 해야 하고, 엄마한테도 말해야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짐 옮기는 것도 좋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도 좋고. 지영은 고마웠어요. 미나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요. 고마워, 미나야. 뭐가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그날 저녁 지영은 다시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갈게. 오빠네. 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준비되면 연락해. 응.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고 지영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결정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하는 것보다 실행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요. 특히 어머니에게 말하는 게요. 지영은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가져갈지.
작은 계획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될 거였어요. 지영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지영은 잠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지영은 이제 그 답을 찾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움직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게 지영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지영은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 말은 주문처럼 약속처럼 지영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은 방에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형에게 갈 날을 정했습니다. 오늘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옷을 개서 가방에 넣으면서 지영은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가도 될까요? 어머니는 괜찮을까요?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영영 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지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어때? 준비 다 했어? 응, 거의 다 했어. 근데 미나야, 진짜 떨려. 당연하지. 안 떨리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근데 넌 잘하고 있어. 미나의 목소리가 힘이 됐어요. 지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나중에 봐. 그때였어요. 쾅. 방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집에서 전화할 거면 문 열고 해. 뭐 숨기는 거 있냐?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얼어붙었어요. 문을 찬 거였어요. 아버지가 발로 문을 찬 거였습니다. 미나야, 나중에 연락할게. 지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어요. 이 감정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지영아, 문 안 열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지영은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문 열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아버지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가방이 보였지요. 뭐 하는 거냐? 짐 싸고 있어요. 짐? 어딜 가려고?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물어보잖아. 어딜 가려고 짐을 싸? 오빠네요. 뭐?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오빠네 가서 잠깐 있으려고요. 잠깐? 집 놔두고 무슨 오빠네를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저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영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말해버린 거였어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그 말을요. 집 안의 공기가 멈췄어요. 아버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지영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방 앞에 나타났어요. 지영아, 무슨 말을 그렇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는 정말 못 살겠어요. 뭐가 못 살아?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학교 보내줬는데.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지영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건 감사해요. 근데 아빠, 저는 숨을 못 쉬겠어요. 여기서는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영은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있는 다른 감정을요. 당황함이었어요. 혹은 두려움이었을까요? 형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너도 한패구나. 동생 꼬드겨서 집 나가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오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영이 말했어요. 형이 지영을 봤습니다. 미안한 듯한 그러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래. 나가라.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냐? 가서 잘 살아봐라. 그 말에 어머니가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가거든 잘 지내라.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가방을 들었어요. 무거웠지만 들 수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28해를 보낸 공간이었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신발끈을 묶는데 눈물이 떨어졌지요.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이 옆에 섰어요. 내가 차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 응.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라. 반찬이야. 엄마. 울지 마. 엄마가 더 울 것 같으니까. 어머니는 지영을 꼭 안았어요. 지영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미안할 거 없어.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는 지영을 놓아주었어요. 지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지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자주 연락해 엄마는 내 편이야. 그 말이 지영에게 힘이 됐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차를 가져왔어요. 지영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햇빛이 따스했지요. 차에 타면서 지영은 집을 돌아봤어요. 창문 사이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커튼 뒤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뒷모습은 작아 보였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영도의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지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동네 슈퍼버스 정류장, 작은 공원. 모두 지영의 삶이 담긴 곳이었지요. 괜찮아?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고 머리가 복잡했고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래도 지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요. 형의 집은 서면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어요. 형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야. 좁긴 한데. 내 방은 저쪽이야. 지영은 방을 봤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지영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뭐가 고마워? 가족이잖아. 형은 주방으로 가서 물 2컵을 가져왔어요. 지영에게 하나를 건넸지요. 천천히 정리해. 배고프면 말하고. 응. 형이 나가고 지영은 혼자 방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나였습니다. 지영아, 어떻게 됐어? 나왔어. 오빠네 왔어. 진짜? 잘했어. 괜찮아? 모르겠어. 근데 나온 건 잘한 것 같아. 당연하지, 너 정말 용기 있었어. 미나의 말에 지영은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넌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지영은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야.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적어도 지금은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나가서 밥 먹을까? 응, 좋아.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몸을 녹여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형이 물었어요. 지영은 국물을 한 입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은 회사 다니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래. 급할 거 없어. 여기서 편히 지내. 오빠도 힘들 텐데. 나는 괜찮아. 내가 편한 걔나한테도 좋은 거야. 형의 말에 지영은 고마웠어요. 형도 자기 상처가 있을 텐데 동생을 받아준 거였거든요. 오빠 이혼하고 힘들었지? 형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었지. 지금도 가끔 힘들어. 근데 그게 인생이잖아. 힘든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오빠는 강해.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거지. 너도 그럴 거야. 살아가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형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영은 짐을 정리했어요.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상에 쌓았습니다. 작은 공책도 꺼냈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릴 적 쓴 글들이 있었어요. 나의 꿈, 행복한 날, 미래의 나에게. 지영은 그 글들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집을 나왔다. 무섭고 슬펐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거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문장을 쓰고 지영은 공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얼룩은 없었습니다. 새 집의 천장은 깨끗했어요.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잘 지내라, 옛날의 나. 그리고 안녕, 새로운 나.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들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형의 집에서 보낸 첫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버지의 발소리도 없고 문 여는 소리도 없고 혼날 일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었어요. 지영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요. 오빠 앉아? 응, 잠이 안 와서. 지영은 형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심야 영화가 흘러나왔어요.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형이 먼저 말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형은 주방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 끓는 소리면 넣는 소리, 계란 넣는 소리. 그 소리들이 편안했습니다. 라면이 완성되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형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지요. 지영아. 응? 미안해. 오빠가 집에 있을 때 너 더 챙겼어야 했는데. 형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잘못 아니야. 오빠도 힘들었잖아. 그래도 동생은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형을 봤습니다. 형도 아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 이제라도 이렇게 있잖아.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라면을 먹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적 기억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그날 밤 이후로 지영은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자다가도 문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벌떡 뛰었어요. 누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혼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몸이 움찔했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트라우마는 한 번 떠났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걸 깨달았어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그곳에 갇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회사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지영은 화장실에 가서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 미나가 반겼어요. 지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미나는 지영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정이 좀 나아졌다.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미나야. 점심시간에 미나는 지영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어요. 이거 내가 쓰다 남은 건데 너 줄게. 일기 쓰면 좋대. 감정 정리하는데. 지영은 노트를 받았습니다. 예쁜 표지였어요. 고마워. 써볼게. 그날부터 지영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짧게 한두 줄만 썼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다. 하지만 점점 길어졌어요. 감정들이 문장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형이 맥주를 사왔어요. 지영아, 같이 한잔할래? 나 술 잘 못 마시는데. 괜찮아. 조금만.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지영아. 응? 내가 그 집에서 버텼던 걸 생각하면 진짜 대단하다. 나도 못했어. 형의 말에 지영은 멈칫했어요. 오빠도 힘들었잖아. 응, 힘들었지. 그래서 도망쳤어. 결혼한다고 직장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근데 너는 계속 거기 있었잖아. 나는 도망칠 곳이 없었어. 이제는 있잖아. 여기. 형의 말에 지영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나왔습니다. 고마워, 오빠. 뭐가 고마워? 가족이잖아. 형은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영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지영 씨 요즘 좀 편해 보여요. 그래요? 네, 전보다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지영은 스스로도 느꼈어요. 웃는 횟수가 늘었다는 걸요. 예전에는 웃는 게 허락된 일인지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지영은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형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지요. 어디가? 바람 쐬러요. 금방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지영은 버스를 타고 영도로 갔습니다. 오래전 살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바닷가로 향했어요. 영도 바닷가는 한적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지영은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투명했어요. 얼굴을 스쳤고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소리. 그 소리가 지영의 마음을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지영은 눈을 떴습니다. 바다는 넓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지영은 작게 말했습니다. 나 잘 살고 싶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날아갔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지영 자신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했어요. 잘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지영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나갔어요.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밀려오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그래도 계속 움직이는 거. 지영은 완전히 치유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밤에 깨곤 했고 가끔 불안했고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었어요. 완전히 낫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영은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모래를 털어냈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 말은 다짐이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지요. 바다는 조용히 대답하듯 파도를 밀어 올렸어요. 햇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영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엄마도 사랑해. 자주 연락해라. 지영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형의 집에 도착하자 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어디 갔었어? 바다. 좋았어? 응, 좋았어.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 일기를 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나는 바다에 갔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나는 바다에게 말했다. 잘 살고 싶다고.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킬 거라고. 완전히 나은 건 아니다. 아직도 무섭고 불안하고 힘들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다. 일기를 쓰고 지영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지영은 별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잘하고 있어, 지영아. 저녁을 먹으며 형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회사 일, 오늘 본 영화, 내일 날씨.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지영에게는 소중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얼룩도 없고 금도 없었어요.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 예전에는 내일이 두려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혼날까봐 힘들까봐 두려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 내 삶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영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나. 버텨줘서. 그리고 용기 내줘서. 그리고 지영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지영의 삶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거예요. 넘어지는 날도 울고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제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요. 무엇보다 지영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지영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숨 쉴 권리가 있고 웃을 권리가 있고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켜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